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 온 후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는 독일 남성의 경험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독일인 크리스틴이에요. 여러분은 겨울을 좋아하시나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힘든 계절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겨울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는 계절을 극복하는 한국인의 지혜에 감동한 뒤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특히 기상이변으로 벌써부터 더위가 찾아왔어요. 동남아시아는 이미 40도를 넘어서 기후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전 독일에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면서 올여름을 어떻게 버틸지 벌써부터 걱정되거든요. 사실 독일은 여름이 덥고 겨울에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견디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춥고 더운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 덕분에 밖은 추워도 집은 따뜻할 수 있으며 밖이 더워도 집은 시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정말 돈이 많은 부자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독일 환경이 열악하고 급 몇 가지 분야에선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진국이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옛 방식을 고수하고 불편해도 당연시하며 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이 더 걱정이에요. 한국은 다르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정말 더욱 한여름이 되면 한국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나 생각하고 있답니다. 물론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더라도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나라예요. 독일도 한국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왜 한국처럼 지혜롭게 여름을 보낼 수 없는지 정말 한탄스러운 마음이에요. 사실 제가 한국에 반하게 된 건 여름이 아니라 겨울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한국보다 길어요. 조금 거짓말을 보탠다면 1년의 반은 겨울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죠. 살을 파고드는 추위는 어둡고 한참이나 독일에 머물다 간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해가 뜨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두컴컴한 느낌이 독일 전 지역을 감싸고 돌아요. 추운 겨울에 비도 자주 내리죠. 실질적으로 온도를 본다면 한국이 더 추울지 몰라요. 하지만 해가 들지 않는 어두운 독일 저녁에 내리는 비로 인해 냉하고 추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도 그 냉기가 크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독일 집과 건물을 난방하는 건 주로 하이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기 또는 가스 히터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연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집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얼마나 오래전에 설치한 하이중인가에 따라서도 다르죠. 중요한 건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이에요. 한국처럼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요금 폭탄을 각오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 주를 이루어서인지 건물 자체의 단열도 좋지 못해요. 따뜻할 각오를 하고 하이중을 하루 종일 틀어도 집 자체의 온기가 도는 느낌을 받을 수 없거든요. 따뜻해지는 느낌을 기대했다면 실망이 클지 모른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나기만 해도 냉기가 몸을 감싸고 도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죠. 곳곳에서 들어오는 바람들로 인해 집 안에 있어도 하얀 입김이 나가는 게 일상이랍니다. 특히 옛날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천장이 높은 집에 살고 있다면 겨울에 집 안에서도 잠바를 입고 있어야 해요. 아무리 하이중을 세게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일인들은 집에서 무조건 잠바를 꺼내 입고 있어요. 포근한 겨울 실내화를 집 안에서 신고 있죠. 그리고 겨울 양말을 2개 정도는 신고 있어야 해요. TIL이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 안의 온기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뜨거운 물을 끓여서 수시로 바꿔주는 핫팩을 몸에 가지고 있어야 해요. 또는 체리 씨앗처럼 마른 씨앗을 한가득 담은 주머니 핫팩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데우죠. 그리고 수시로 온기를 느끼기 위해 번거로워도 필수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직도 독일에서 긴 겨울을 따뜻하게 나려면 벽난로를 이용해요. 옛날 영화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독일은 아직도 그런답니다. 마당 한켠에 겨울을 나기 위해 땔감용 나무들을 쌓아놓는 것도 일상이죠. 하지만 벽난로가 없는 빌라 같은 저희 집은 예외예요. 물론 벽난로를 원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냥 구매해 설치하는 게 다는 아니죠. 다양하고 복잡한 서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벽난로를 놓고 싶다면 벽난로 설치가 가능한가 여부를 굴뚝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해요. 굴뚝의 상태로 확인하는 게 필수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과정들만 거치면 그래도 가능했는데 요즘 법들이 바뀌고 있어요.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 문제가 거론되면서 세부 조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런 이유로 한겨울에도 집에서 패딩을 입고 생활하는 게 일상이랍니다. 당연하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생활을 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겨울이 오면 핫팩을 꺼내 겨울을 준비하는 게 독일인들이 하는 패턴이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 갔던 친구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오랜만에 통화에 반가움이 앞섰어요. 그리고 한국 겨울은 독일보다 춥다는데 추위를 유독 탔던 친구가 한국 겨울을 잘 보내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건 주인공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생각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이내 반가운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짧은 반바지와 짧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어요. 전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채 거의 벗다시피 하고 있는 친구가 걱정되었거든요. 친구는 웃으며 집이라고 알려줬어요. 전 당황했죠. 한겨울에 집에서 옷을 걸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패딩을 입지 않는 것만으로도 편리할 것 같았어요. 당연히 긴팔은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못해도 가디건은 걸쳐야 춥지 않을 텐데 정말 괜찮냐고 여러 번 물었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정말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 다시 물었죠. 한국의 겨울이 독일보다 춥다던데 사실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추위를 많이 타서. 벽난로 앞을 떠나지 않았던 친구가 여름옷만 입고 집에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난방비 폭탄을 각오한 건지도 궁금했죠. 하지만 아무리 난방을 세게 튼다고 해도 한겨울에 반팔만 입고 있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 한국의 계절이 여름일 것이라고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친구는 제 말에 웃었어요. 한국의 겨울은 독일보다 추운 게 맞다고 했습니다. 기온 자체도 상당히 낮은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코가 시릴 정도로 추위가 몸을 파고든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집에서 지내도 독일처럼 난방비 폭탄을 맞을 걱정은 없다고 덧붙였죠. 집 안에서 찬 기운이 스며드는 곳이 없어서 따뜻하게 난방을 틀면 온기가 집 안을 감싼다고 설명해줬어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궁금한 사항들을 답해주는데 전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 같았거든요. 평소 장난기가 많은 친구여서 저를 놀린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의심했지만 친구의 장난에 보기 좋게 당하는 건 늘 저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면서도 속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궁금했어요. 정말일까? 그렇게 따뜻한 집이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친구의 한국 집은 벽난로도 없었어요. 하이쭌 같은 난방기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 동안 친구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진실일까? 또 내가 속고 있는 걸까? 궁금함에 결국 친구에게 먼저 영상통화를 걸게 되었답니다. 친구는 씻고 나온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속옷 차림으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 또 놀랐어요. 독일에서 젖은 채로 벗고 나온다면 감기에 걸릴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익숙한 듯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저도 모르게 친구에게 춥지 않냐고 물었어요. 친구가 걱정되었거든요. 친구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는 말과 함께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 절 초대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믿겠으면 직접 보는 게 훨씬 좋겠다며 말입니다. 그래서 전 갑작스러운 친구의 초청으로 한국 여행길에 올랐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며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았답니다. 정말 한국의 집은 따뜻한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한국인들은 겨울에도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한국도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하고 비교한다면 차원이 달랐죠. 한국은 적어도 난방비를 부담하면 집에서 패딩을 입고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벼운 긴 팔차림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단열이 잘 된 집 같은 경우에는 친구처럼 정말 한여름 옷차림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벽난로도 없고 하이쭌 같은 난방기도 없는데 따뜻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마치 비밀을 파헤치러 떠나는 모험 같은 기분으로 한국 비행기를 탔답니다. 한국 공항에 내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두꺼운 패딩 때문에 등에서 땀이 날 정도였어요. 독일은 대중교통도 크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있는 친구 집으로 이동하는데 너무 더워서 패딩을 벗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알려준 대로 지하철역에 내리니 친구가 나와 있었거든요. 친구를 따라 친구가 지내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지내는 한국식 집을 처음 봤어요. 운동화를 벗고 집 안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방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첫 발을 내딛고 거실로 들어가는 내내 발밑으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내딛는 순간마다 바닥의 난로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거실 소파에 앉을 땐 이미 패딩을 벗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집 안에서 패딩을 입고 앉아있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로 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 안에서 신으려고 두꺼운 양말을 2개나 챙겨왔는데 한국에 있는 내내 신을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와 신었던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닐 정도였죠. 그리고 진짜 집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덥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긴 옷들을 하나하나 벗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반팔과 반바지를 좀 더 챙겨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난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잠옷도 두꺼운 것만 챙겨왔거든요. 혹시 저 때문에 난방을 계속 틀거나 세게 튼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독일로 돌아가고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친구는 지금 난방이 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3시간마다 한 번씩만 돌아가게 난방을 틀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하이쭟은 한쪽 벽면에 작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난방 시스템은 전혀 달랐죠. 한국 집안의 방바닥 모두가 난로였어요. 따뜻한 물이 방바닥 전체를 지나는 시스템으로 구석구석 따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이 난방이 한국에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도 없는 오직 한국의 난방이라고 말했죠. 저는 이런 난방을 갖고 있는 한국의 집이 신기했어요. 이런 건 대체 누가 개발했냐고 물었죠. 독일에도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러자 친구는 웃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1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그 장점만을 살려서 현대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독일처럼 나무 땔감으로 불을 뗐대요. 다른 점이 있다면 독일과 다르게 방바닥 전체를 데웠다는 점이죠. 효율성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난로 일부가 따뜻한 것보다 적은 나무로도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2222.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훨씬 좋았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같은 나무를 이용해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달랐을 아이가.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건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니까 따뜻한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버스 역시 기름을 넣고 히터를 틀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1950 따뜻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은 달랐어요. 외부에 있는 거라 따뜻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언제 머무를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추운 걸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정류장마다 겨울에 찬 바람을 막아줄 칸막이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친구 말로는 겨울이 아닌 계절은 해체한다고 해요. 겨울에만 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의자는 앉아있으면 따뜻함이 엉덩이를 감싸고 돌아요. 친구의 집에서 느꼈던 바닥의 따뜻함을 의자에도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버스가 와도 일어서기 싫을 정도로 정말 따뜻했습니다. 의자를 독일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진짜 한국의 버스 정류장이 제가 살고 있는 독일 집보다 더 따뜻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일주일 머물렀는데 제가 30살 가까이 살았지만 가장 따뜻했던 겨울로 기억에 남아요. 번거롭게 핫팩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니까요. 처음으로 잠을 잘 때 이불을 덮지 않고 잠들었어요. 처음엔 이불을 분명 덮었는데 자다 보니 더워서 이불이 침대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독일에서 외출하고 돌아와도 겉옷을 벗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외출할 때 입었던 겉옷 대신 집안에서 입는 겉옷으로 바꿔 입는 정도죠. 하지만 한국에 머물 때 자연스레 하나씩 옷을 벗는 게 편했어요. 따뜻한 집에 있으니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불편했거든요. 따뜻한 한국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독일로 돌아오는 날 친구가 말했어요. 한국의 여름은 겨울이 생각날 정도로 춥다고요. 여름은 땀이 나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운데 겨울이 생각난다고? 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자 친구가 또 웃더라고요.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밖이 아니면 건물 어디든 시원하다고요. 오히려 냉방시설을 세게 트는 곳들이 있어서 여름에도 얇은 겉옷을 하나씩은 가지고 다녀야 한대요. 처음 그 말을 듣고 친구가 또 저를 놀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 먹었죠. 한겨울에 여름 복장으로 집에서 지내는 친구가 진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국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걸 한국에 머물며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기 전까진 집에 벽난로를 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젠 한국처럼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졌답니다. 물론 독일에선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이에요. 아무래도 독일과 한국은 기후와 건축기 반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독일은 오래된 건물이 많아 단열과 난방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한편 한국의 온돌과 같은 난방 시스템은 집을 효과적으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발전했는데요. 굳이 집에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아도 전기장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겨울에는 한국의 전기장판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네요. 한국의 바닥 난방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경험했던 독일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